네, 시작하겠습니다. 폭력의 종류 해서 여러분 이미 지난 시간에 책을 읽고 스스로 정리를 다 하셨겠지만 간단하게 내용이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된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자는 차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접적인 폭력, 이거는 물리적인 폭력이나 아니면 언어적인 폭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상대방에게 정말 간접적으로가 아니고 직접 어떤 위해를 가하는 것들을 직접적 폭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구조적 폭력이라는 거는 어떤 직접적 물리적을 가하는 거를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그런 어떤 피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스타일, 그리고 관습, 법 이런 것들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이따가 좀 더 쉽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직접적 폭력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 자, 넘어가자. 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바로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어떤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인데 제가 원래는 이제 선생님이 몽둥이로 학생의 허벅지를 때리는 그런 그림을 찾았었으나 여러분들이 보기에 너무 좀 잔인하지 않을까 해서 그 몽둥이를 때리는 장면이 이제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너무 세게 때려서 학생들이 이제 쓰러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서 제가 다른 걸로 바꿔봤습니다. 어떤 이런 몽둥이로 이제 학생들의 엉덩이를 선생님이 때리는 아주 옛날 방식의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 어쨌든 사랑의 매라고 하면서 때립니다. 하지만 사랑의 매라고 되어 있는데 사랑의 매를 맞았는데 사랑이 생겨야 되는데 이제 멍이 생기고 어떤 반항심이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죠. 저도 예전에 맞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맞았을 때 되게 저 선생님 존경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진짜 맞기 싫으니까 무서워서 한다 이런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매가 아니고 사랑의 매는 사실은 그냥 매입니다. 그냥 때리는 매예요. 이게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보셨던 4등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코치가 학생을 저렇게 때리는 장면입니다. 코치가 학생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실력이 안 는다고 해서 좀 실수했다고 해서 저렇게 몽둥이로 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나기 전이었을 거예요. 오래된 영화인데 영화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기 김광규라는 배우가 학생의 뺨을 잡고 있어요. 너가 아버지 뭐하시노? 하면서 학생을 구타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학생을 때리는 일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옛날엔 그런 어떤 직접적 폭력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여기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이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활동하기에서 4등도 그랬었던 것처럼 이렇게 직접 때리는 거, 학생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가하는 거, 그리고 욕을 해서 그 실제로 정신에 충격을 주는 것들, 이런 어떤 행위 자체는 직접적인 폭력이에요. 근데 이 직접적인 폭력을 하는 과정에서도 4등을 보게 되면 때려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그런 어떤 관습 같은 전통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구조적인 폭력이 되는 거고요. 옆에 있는 친구란 영화에서도 너가 아버지 뭐하시노 하면서 직접 뺨을 잡고 이렇게 때리는 것 자체는 직접적인 폭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선생님들이 학생을 때려서 교육을 해도 된다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옛날 분위기 자체가 어떤 구조적인 그런 폭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이 아예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시한 체벌이었고 역시 이런 겁니다. 이것은 제가 출처를 웹툰 군대의 폭력 문화라고 하는 건데요. 웹툰에서 이제 출처를 갖고 왔는 건데 보시게 되면 이게 그림에 보면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이 등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주먹으로
자기보다 늦게 군대에 들어온 후임 병사를 폭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제 장면은 이렇게 피가 튀는 장면은 없는데 이 피가 튀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분의 선배의 어떤 편집 작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가 날 정도로 이렇게 때리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폭력 이런 부분입니다. 직접적인 폭력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때리는 거 이렇게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거북이가 있다고 할게요. 거북이가 있는데 제가 때렸어요. 직접적 폭력입니다. 직접적 폭력인데 제가 이 거북이한테 야, 느려 터진 놈아. 너 뭐 느려 터졌어? 그래가지고 먹이라도 먹을 수 있겠어? 이런 뭐 하면서 욕을 막겠다 합시다. 그런 언어적으로 폭력을 하는 것도 직접적인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리는 거, 말로 하는 거 다 직접적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요. 출처가 네이버 웹툰이라는 점이고요. 다음 구조적 폭력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히려 약간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 폭력을 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댓글에 많이 이렇게 남겨주셨던 것들인데 여성이란 이유로 즉 여성에 대한 성차별 부분이죠. 그냥 성차별 정도가 아니라 놀랍게도 지금 거의 최근까지도 이슬람 즉 중동이라고 하죠. 그런 곳에 있는 국가들에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에서는 여성이 투표를 하는 걸 못하겠단 말이에요. 비슷합니다. 옛날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지적 수준을 가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에게는 열등한 여성한테 투표를 줄 수 없다. 제가 약간 과하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꼬마들, 아주 어린 아이들, 정치적인 능력이 없는 아이들, 뭐 판단 능력이 없는 아기들, 이런 아기들한테 선거권을 안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도 그렇게 인간이라 할지라도 남성보다는 열등하다 해서 아기나 그런 존재처럼 투표할 능력이 없다 해서 그들에게 투표권을 안 줬어요. 하지만 이젠 투표도 하고 여성 의원도 탄생했다고 하죠. 이렇게 투표를 하는 모습들, 그런 어떤 구조적인 폭력이 있었는데 투표를 못하게 하는 여성을 차별하는 그런 구조적 폭력을 이들이 이겨낸 겁니다. 이겨냈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적 폭력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끔찍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여러분 뭔가를 땅에 사람들이 파묻고 있는데요. 여기 파묻히고 있는 것은 인형도 공기가 든 풍선도 아닌 사람입니다. 실제 사람이에요. 이 사진의 예가 꼭 아닐 수 있지만 명예살인이라고 해요. 살인, 사람을 죽인다는 건데 명예를 위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여성이 있었죠.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미성년자입니다. 근데 이성교제를 했어요. 여러분 14살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여러분 15살이라고 합시다. 14살, 15살 정도 여러분의 나이인데 근데 그 사람에게 연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빠, 오빠, 엄마가 몰려온 겁니다. 야, 너 진짜 연애하니? 그게 어떻게 알았어? 오다가 봤어. 너 걔랑 뭐 키스하고 있던데? 아, 미안하다고 해요, 일단. 왜? 여러분들도 일단 뭐 몰래 이성교제 하다가 부모님한테 걸리게 되면 뭐 부모님한테 약간 좀 이렇게 겸연쩍어지긴 해요. 하지만 여기선 겸연쩍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선 그냥 그걸 죄로 생각해요. 죄악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성교제를 하다가 걸린 여러분 나이 이 여자아이는 바로 잡힙니다. 꽁꽁 묶여요. 그러고는 마당으로 가서 아니면 뒷산으로 갑니다. 뒷산으로 끌려가서 땅을 파요. 이렇게 땅을 파는 겁니다. 삽으로 땅을 다 파요. 그리고 이 딸을 묻어요. 여기다가 묻어요. 그리고 이 딸이 죽게 놔둡니다. 왜 죽게 하느냐? 아까 말했죠. 명예, 가문의 명예. 이 나라에서는 아직도
지금이라기보다는 이때 당시 명예살인이 있을 때 당시에는 이랬습니다.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스킨십을 하는 것 자체가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정말 더러운 존재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여성을 내가 가문에서 죽여버려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같이 컸던 오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키워줬던 부모님이 바로 이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집에 갔어요. 여러분이 근데 학원을 다니다가 어떤 좀 마음에 드는 오빠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마음에 드는 어떤 친구가 있어가지고, 또는 동생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 톡을 주고받게 된 겁니다. 그 친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저기 혹시 너 전화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그냥 관심 있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알려줬다 칩시다. 되게 심플하게 알려줬어. 그리고 뭐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자리도 같이 앉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가까워진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이제 부모님이 아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둘이 손잡고 시내 놀러 갔다가 우연히 삼촌을 마주치게 된 거죠. 삼촌이 아빠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형님, 보니까 형님 딸이 시내에서 남자랑 손잡고 다니던데 얘. 아 그래? 하면서 딸을 불러서 물어본 다음에 이처럼 명예살인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이 폭력, 이 딸을 땅에 묻어서 죽이게 하는 자체의 행동은 직접적인 행동인데 직접적인 폭력이면서 이 딸을 명예살인이란 이름으로 죽이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와 구조 자체가 있는 거는 구조적인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에 대해서 볼 때 이런 어떤 사례를 한번 볼 수가 있었어요. 구조적 폭력 아까 말했듯이 이런 어떤 것이 허용되고 이렇게 해야지 마땅하다. 명예살인을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나 관습 자체가 바로 구조적인 폭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비슷한 겁니다. 기사죠. 너무 끔찍합니다. 친정 오빠의 명예살인 도끼질에 난자당한 17살 파키스탄 소녀. 영상 같은 건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런 기사를 갖고 와봤는데 CNN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파키스탄, 인도 근처에 있는 이슬람권의 국가가 되겠는데요. 오빠가 명예살인을 하는데 그냥 아까 땅에 묻어 죽이고 이런 총으로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도끼로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게 되면 15차례 도끼질을 당해가지고 거의 몸이 이렇게 뭐랄까요, 너무 심각하게 다친 어떤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런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 12살 때 60살 노인한테 팔려가듯이 결혼했대요. 그런데다가 60살 노인이 이 여자아이를 혹독하게 계속 때렸다 보니까 그 구타를 못 참고 도망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명예살인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여성의 입장에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같은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그 남편이란 사람이 60살이라 했잖아요. 그 60살인 사람이 구타를 12살이라는 꼬마를 구타해서 그걸 못 견뎌서 도망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이렇게 살인한단 말입니까? 살인하려고 시도한단 말입니까?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이런 어떤 분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 자체, 허용된다는 것 자체가 구조적인 폭력에 해당합니다. 자, 직접적 폭력은 아까 말했듯이 도끼로 진짜 때리고 이렇게 했던 거가 직접적 폭력이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명예살인이라는 분위기, 여성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살인을 해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구조적인 폭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이제는 이런 겁니다. 이번에는 인종차별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요. 이 광고는 여러분 그 기업의 이름을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어쨌든 의류 브랜드의 광고입니다. 흑인 여성이 위에 보이죠? 근데 흑인 여성이 의류 광고가 아니고 그 세척제 광고가 되겠는데요. 바로 흑인 여성이 옷을
벗죠. 근데 옷 색깔을 보면 이게 의도적인 것 같아요. 옷 색깔이 보면 피부 색깔과 약간 비슷합니다. 이런 어떤 피부 색깔과 비슷한 옷을 갖고 있는데 옷을 벗습니다. 바로 이 세척제를 옆에 두고요. 세척제를 쓰면 이 옷을 벗는 것처럼 옷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묘사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옷이 깨끗해져서 옷만 하얘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 어디까지 하얘지고 있어요, 지금? 얼굴.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 이게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얼굴까지 하얗게 바뀌어버립니다. 즉,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의도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흑인 여성이 이렇게 옷을 벗으면서 이렇게 이런 어떤 깨끗하게 하는 제품을 쓰게 되면 옷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얼굴까지 깨끗해져 버리는 겁니다. 즉, 이 흑인의 피부 색깔이 깨끗해져야 할 어떤 대상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해서 비판을 많이 받은 그런 광고가 되는 거죠. 흑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고 멸시를 받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이런 것들 자체가 구조적인 폭력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의도가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좀 더 구조적인 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하기 요거는 아마 지난 시간에 이미 다 하셨을 겁니다. 우리 수영하는 그 친구가 굉장히 폭력을 당하는데 직접적 폭력으로 맞았던 것 그리고 폭력을 당하는 그런 폭력을 당해야 잘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코치의 사고방식과 그런 관습 그리고 1등만이 인정받고 1등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멸시하고 무시하는 어떤 그런 것 자체가 구조적 폭력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해주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써놨는데요. 선생님의 구타는 직접적인 폭력이 되고 1등을 해야 된다는 압박은 구조적인 폭력이 된다는 걸 예로 하나 적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게 될 것은 일상생활 속의 폭력이라는 부분입니다. 크게 5종류가 있는데 신체적, 그리고 언어적 폭력, 그 다음에 따돌림이라는 폭력, 그리고 사이버 폭력.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가 IT 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이버 폭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화되고 많아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처벌 수위도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금품 발치, 때린다기보다는 물건을 뺏어가는 것, 그리고 돈을 뺏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금품 갈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일어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은 당연히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여러분들이 하는 건 제가 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네요. 네, 일상생활에서 폭력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배우게 될 거는 폭력에 어떻게 대처할까. 저번에 갈등에 대해서 배웠고 갈등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폭력을 겪게 됐을 때 폭력을 어떻게 내가 대처할까? 그리고 내가 폭력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받아서 다 때려 부셔버리고 싶다 할 정도로 화가 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아까 말했던 수행평가 첫 번째가 바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거였죠. 책에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하는 거였죠. 수업 시간 때 이제 배웠던 부분들을 특히 잘 정리해야 되고 그런 건데 두 번째는 이겁니다. 어떤 우리가 영화를 볼 거예요. 영화를 보고 그 영화 속에서 나와 있는 직접적 폭력 부분과 구조적 폭력 부분을 이렇게 찾아내서 쓰는 겁니다.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학교에서 왔을 때 그때 제가 그 종이를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그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이 쓰게 되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 영화가 뭔지를 또 미리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영화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란 거고요.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할 건데 이거를 미리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수업 중에 여러분들에게 볼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거의 2시간에 해당하는 긴 영화인데 생각보다 내용은 굉장히 빠르고 재밌습니다. 스피드 있게 전개되고요. 그리고 스토리들이 굉장히 연관성 있고 그리고
자극적인 부분도 있고 막 재미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행평가 2개를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내용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따로 뭐 댓글 같은 거는 올릴 필요가 없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